네,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바로 자료 영상부터 보여주시죠. 네, 주황색으로 된 이게 뭘까요? 조금 더 멀리서 한번 보면요. 이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알쏭달쏭하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요. 바로 1m가 넘는 길이에 무게만 45kg에 달하는 빨간 개복치입니다. 최근 미국 오리건주 해안가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빨간 개복치는 주로 따뜻한 해역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바다 수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북쪽에 위치한 수온이 낮은 오리건주에서까지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100년 만에 물난리로 아수라장이 된 독일로 가봅니다. 공원이 있던 자리가 오른쪽 사진처럼 홍수와 산사태로 이 거대한 싱크홀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반과 함께 여러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이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마저 그대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지금까지 독일에서만 160여 명이 숨졌고 최소 1000여 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위스입니다. 알프스 고산지대에 있던 빙하들이 녹으면서 생긴 호수들을 보고 계신데요. 일명 빙하호라고도 불립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들이 빠르게 녹으면서 지난 10년간 이곳에서만 180개 이상의 빙하호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21세기 말이면 알프스 빙하의 90% 이상이 모두 녹아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지난번에는 이제 폭염에 그 조개가 녹는 영상을 들고 왔더니 부쩍 이렇게 환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환경 단체라도 하나 새로 차린 겁니까? 그 사이에요. 네. 최근에 또 이렇게 환경 문제와 관련한 또 다양한 이런 이슈들을 좀 발생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모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낸 모습들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세계 각국들이 좀 환경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탄소 국경세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탄소 국경세. 얼마 전에 유럽 연합에서 세계 최초로 이 탄소 국경세 도입하겠다고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 유럽연합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우리 시간으로는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이 철강과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탄소 국경세를 오는 2023년부터 도입을 해서 26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보다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는 이 국가의 제품을 들여올 때는 이 관세를 추가로 더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2023년부터 도입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탄소 배출량이 이만큼 되는 나라의 제품을 이만큼 들여왔다 정도의 보고 수준에 그치는 거고 실제 관세 부과는 26년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유럽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제품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좀 부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요. 한마디로 이 너네가 제품을 들여올 때는 그 제품에서 이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좀 잘 따져보고 들여와라 라는 취지입니다. 네. 수입업자는 이 수입하려는 제품이 만들어질 때 발생했던 탄소 배출량 이 전체를 이제 파악을 해서 이 탄소 1톤당 인증서 한 장씩을 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철강 이 100톤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내에 수입 업체가 있다라고 좀 해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철강 100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탄소 50톤을 배출을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수입업자는요. 이 탄소 50톤에 대응하는 인증서 50장을 구입을 해야 이 철강을 유럽연합 내로 들여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출 기업들한테 관세를 더 부과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을 수출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전망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리 제품에 대한 수출 단가 인하 압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로 인해서 수출량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철강과 그리고 시멘트, 또 전기, 비료, 알루미늄 등 이 총 5개 품목 중에서도 특히 철강의 수출 비중이 좀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이 지난해 유럽연합에 수출됐던 철강 품목 수출액은 1조 7천억 원이 넘고 그리고 수출 규모만 약 221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중에서 포스코가 한 140만 톤 그리고 현대제철이 60만 톤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철강만 놓고 봤을 때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이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00
39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수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또 비용이 될 텐데요. 그래서 개별사로 좀 따져보면 포스코에서 연간 1,790억 원,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한 770억 원 가량의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기업들이 이제 유럽의 탄소 국경세 도입의 어떤 피해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환경 문제가 이 보호무역주의에 어떻게 보면 좀 포섭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탄소 국경세 도입에 대해서는 뭐 다른 나라들도 좀 검토에 들어간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도 지금 최근에 탄소 국경세 논의 본격화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과 그리고 스콧 피터스 하원 의원이 탄소 국경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선 적용 대상이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그리고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이고요. 이 법안대로라면 미국은 약 18조 원 가량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간 관세로 벌어들이는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그만큼 제품 수출국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봤던 피해를 이런 수출국들한테 거두기 위해서 이런 부담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의도가 어쨌든 간에 우리 기업들도 앞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이 국내 기업들의 이 제품 생산 방식을 저탄소 방식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대세 흐름이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또 다른 비용과 또 시간이 투입이 될 텐데 실제로 이 김학동 포스코 사장은 최근 이 국내 철강 업계에서 탄소 중립을 비롯한 친환경 경영 사업을 하려면 한 68조 5천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모될 것이다라고 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좀 투자 여력이 큰 이 상위 기업들 기주로 좀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서 주도해야 한다면서 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좀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